김건희와 한동훈이 연관된 대규모 주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지금 조짐이 보여집니다. 뉴스타파에서 새로운 보도를 내놨는데, 근데 참고로 뉴스타파의 보도만이 아니라 2020년에 이미 이 사건이 거론된 적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2020년의 내용들과 덧붙여가지고 이번 뉴스타파의 보도가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를 조금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2020년에 이미 김건희 씨의 연관성이 제기되었던 바가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나 또는 N사의 주가 조작 의혹만큼 이게 부각되지 못했던 대규모 재벌 테마주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패밀리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처가의 여러 비위 의혹들, 그의 추가적인 범죄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뉴스타파의 기사를 통해서 먼저 보시고서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검사장과 처남 진동균 전 검사가 과거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연루된 사건, 2008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월코프 주가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범으로 구속된 조모 씨, 재판에서 자신이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돈의 일부를 진형구 전 검사장이 가져다 썼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 것이죠. 진형구 전 검사장, 아내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이 조모 씨가 걸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형구 전 검사장은 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또 회사의 어떤 이사와 감사로 또 재직한 점도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의 처남이자 진형구 전 검사장의 아들인 진동균 전 검사는 주가 조작범이 소유한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까지 했고 수천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도 보인다라는 것을 뉴스타파에서 지적하고 있죠. 당시에는 이른바 재벌 테마주가 유행이었습니다. 어느 회사든 재벌 3세가 투자를 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주가가 급등하던 시절인데, 그러한 것을 이용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이죠. 해당 이 판결문, 당시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2007년 3월 두산그룹 박용호 전 회장의 차남 박중원 씨가 뉴월코프라는 회사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를 했다라는 발표를 했고, 이를 통해서 재벌가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가가 가파르게 뛰었던 재벌 테마주. 그러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뉴월코프를 인수했던 것은 박중원 씨가 아니라 조모 씨라는 인물이었던 거죠. 주가가 오르자 조모 씨 일당은 주식을 팔아치웠고요. 회사 돈을 횡령해서 홍콩으로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회사에도 손을 댔습니다. IES 하이텍이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했고요. 또 다른 재벌가 구성원들을 끌어들였던 것이죠.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노동수 씨가 여기에 끌려 들어왔던 것이고요. 참고로 노 씨의 형제들 모두 재벌가들과 얽혀있다는 점입니다. 자, 노 씨의 큰형은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위였고요. 둘째 형은 중앙일보 집안의 홍라영 리움미술관 부관장과 결혼한 바가 있습니다. 노 씨가 회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인 정일선 씨 삼형제가 투자를 하면서 주가는 급등했죠. 역시 재벌 테마주를 통한 같은 수법의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덱트론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앞서 인수했던 회사들의 자금들을 통해서 인수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수했던 회사들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회사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인수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덱트론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인수한 뒤에는 이른바 황제 테니스를 주선했던 선병석 전 서울 테니스 협회장을 대표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니스 인맥을 활용해서 조 씨에게 재벌 3세들을 소개를 해준 것이죠. 그렇게 조 씨와 선 씨는 덱트론의 회사 돈 역시도 횡령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황제 테니스는 그 이명박과 관련되어 있는 큰 논란 중에 하나였죠.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재벌가 3세, 4세를 내세워 주가를 띄우는 방법으로 연달아 3개의 회사를 인수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주역 조모 씨가 어떤 인물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조모 씨 79년생으로 처음 이 주가 조작을 위한 회사를 인수할 당시 불과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 씨의 정체를 두고 당시 언론들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조 씨가 코스닥 상장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또 학습이 필요한 주가 조작 사건을 기획했다는 점. 그런데 조 씨는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조 씨, 강남에서 수입차 판매 사원으로 일하면서 재벌가 자제들과 교분을 쌓았다라고 검찰이 밝혔다라는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가 2008년 8월 14일에 있었던 것이죠. 재벌가 자제들이 출입하는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에서 당시 종업원으로 일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조모 씨를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검찰, 그 당시 뉴얼코프 인수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심지어 20대 후반에 특정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닌 조 씨에게 그 주가 조작에 위한 첫 그 자금줄 50억 원의 거액을 빌려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검찰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진 못했던 겁니다. 그런 큰 돈을 신용보증도 없이 20대 후반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빌려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대부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조 씨의 뒤를 봐준 제3의 인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역시나 2008년 또 다른 언론 보도인 일요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끝내 역시나 조 씨의 배우는 밝히지 못했고요. 검찰은 결국 이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조 씨를 지목해 기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영구 전 검사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참고로 진영구 전 검사장은 1999년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해임 구속된 바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진 전 검사장이 이 조 씨가 벌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은 그로부터 8년 뒤인 2007년의 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이후에 8년 뒤인 거죠. 조 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거 내가 쓴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사용한 돈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3억 원을 쓴 사람을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인 진영구 전 검사장을 지목을 한 거예요. 그러나 법원은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조 씨가 지목한 사람은 총 4명인데요. 그중 2명은 조 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인물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조 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이 모두 사건의 관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진영구 전 검사장을 지목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뉴스타파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진영구 전 검사장이 정말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 걸까라는 그 의문점에서 좀 더 취재를 이어갔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주가 조작범 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회사들의 등기부 등본을 쭉 다 떼보니까 여기서 진영구 전 검사장의 이름이 발견이 된 겁니다. 바로 덱트론의 감사로, 덱트론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 조 씨가 그 인수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감사로 진영구 전 검사장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감사 진영구 이렇게 써있죠. 대표이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 테니스 논란의 주역인 이 협회장 출신 선병석 씨가 있는 거고요. 자, 덱트론 감사로 이 진영구 전 검사장이 취임한 것이 2008년 3월 14일, 조 씨가 덱트론을 인수한 지 약 1년 뒤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이후에는요, 바로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 협회장이 덱트론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고요. 조 씨가 덱트론의 새 경영진을 꾸리고 자신의 최측근을 대표이사로 앉힌 시점에 함께 들어가서 감사로 취임한 겁니다. 그리고 진영구가 덱트론의 감사직을 사임한 시점은 취임한 지 석 달 뒤인데 이 석 달 뒤의 시점도 매우 의미심장하죠. 바로 뉴얼코프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한 달 전의 일입니다. 미리 알고 내뺐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아주 묘한 타이밍인 거죠. 진영구 전 검사장은 파이노토렌탈이라는 회사에도 이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이죠. 그리고 파이노토렌탈의 그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 진영구 전 검사장은 이사직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조 씨가 재판에서 진영구가 돈 3억 원을 임의로 가져갔다라고 주장한 그 시점, 그로부터 보름 뒤에 진영구 전 검사장은 조 씨의 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 씨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진영구 전 검사장의 가족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진영구의 아들, 그리고 한동훈의 처남인 바로 진동균 전 검사죠. 자, 그런데 진동균 전 검사, 이 사람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 재직하던 중 만취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직서를 낸 바 있는 논란의 인물입니다. 검찰은 그 당시 징계나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의 사직서를 수리했죠. 그러나 2018년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에 의해서 진동균 전 검사 문제가 공론화되자 뒤늦게 검찰은 진동균을 수사에 기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식구를 감쌌더라는 것이 드러났던 순간인 거죠.
자, 그런데 조 씨가 인수한 그 IS 하이텍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실시했고요. 그 유상 증자에서 정일성과 정문선, 정대선 등 현대가 3세들이 참여한 바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면서 주가는 가파르게 치솟았고 유상 증자에 참여한 투자자 26명의 명단을 또 쭉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남인 진동균이 등장을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28,490주 진동균. 자, 진동균 검사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8,490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의 주식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대략 5,4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참고로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나이는 30살이었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3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진영구 전 검사장 가족과 주가 조작 조 씨 사이에 추가적인 금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가 조작범 조 씨는 진영구 전 검사장의 아내인 최모 씨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고 청구 금액은 8,300만 원. 이 가압류는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조 씨의 주장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한동훈 장관의 장모 사이에도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가압류는 4년여 뒤인 2014년 3월에 취소가 되었는데요. 취소 이유는 채권자인 조 씨가 소재 불명이 된 지 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재 불명이 된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진영구 전 검사장이 2008년에 설립한 HG 컨설팅 그룹이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자, 이 법인의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기업 간의 인수합병 등의 중개, 자문, 투자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자문, 기업의 재무 컨설팅 및 경영 관련 포괄적 컨설팅 업무 등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진영구 전 검사장과 조 씨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HG 컨설팅 그룹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 같이 또 연결이 되는 그 개연성이 만들어집니다. 조 씨가 잇따라 3개의 회사를 인수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회사의 사업 목적이 조 씨와 필요에 딱 맞아떨어졌고 다만 회사의 설립 시점이 조 씨가 구속된 뒤라는 점은 하나의 어떤 좀 시점상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밖에 여러 접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법인의 이사로 진영구 전 검사장뿐만 아니라 아내 최 씨, 아들 진동균 전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고 큰딸 진모 씨 역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이사로 이름을 올렸는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진 씨, 큰딸 진 씨는요. 미국 현지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한동훈 장관 장녀의 표절 학술 논문 게재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진영구 검사장은 2008년 법인 설립 이래 줄곧 대표이사를 해왔고요. 아내 최 씨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진동균 전 검사도 현재까지 사내이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진 전 검사장의 가족 4명이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고 그리고 진영구 전 검사장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서형석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스타파 이 기사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이다. 허위 사실이 보도되거나 근거 없는 추측이 보도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물어봐요. 아니 이게 다 판결문하고 등기부 등본과 같이 공공기록에 기초해서 지금 보도를 내놓은 것이고 질문을 드린 건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 라고 질의를 하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떳떳하다면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한동훈 장관 측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만을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주가 조작 사건 앞서 기사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요. 뉴얼코프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 회사들뿐만 아니라 30개가 넘는 회사들과 한 1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고위층들이 개입되어 있는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2008년에 불거진 바가 있었던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를 조금 더 접근을 해보게 되면 이 사건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사건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스위스 은행과 같이 해외 펀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펀드를 통해서 이 외국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외국계 자본들이 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말 치밀하게 전문 선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관련된 전공을 했던 사람도 아니라 그런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닌데 20대 후반에 웨이터 일을 하던 고졸 출신의 조영훈 씨,
자, 앞선 뉴스타파에서는 조 씨라고 하는데 조영훈 씨입니다. 자, 근데 이 조영훈 씨가 재벌들까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주범으로서의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겠죠.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이 사건의 주가 조작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조영훈 씨는 꼬리 자르기용으로 준비된 바지 사장격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 거죠. 김건희 씨의 흔적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미 이 사건 2020년 그 제보자 X님 잘 아시죠? 제보자 X님의 취재를 통해서요, 김건희 씨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이거 뭐 제대로 어떤 이 내용이 부각되지 않고 깜깜이가 됐죠. 자, 일단 여러분들 열린 공감 등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던 줄리라는 인물 아시죠? 김건희 씨의 과거 이름인 김명신. 그 김명신이 이 예명으로 활동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던 이 줄리라는 인물. 뭐 가상의 인물일지 아닐지, 뭐 김건희 씨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 자신은 모른다, 그런 인물이겠냐라고 주장을 하나 여러 어떤 폭로에 의하면 줄리일 가능성, 김건희 씨는 이꼴 줄리다라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줄리라는 인물, 그 줄리의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한 웨이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 웨이터가 수입 자동차의 영업사원 경험도 있는 웨이터예요. 근데 그 웨이터가 줄리아나 나이트 클럽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후에 줄리가 활동을 하던 라마다 르네상스 지하 1층에 이 볼케이노 나이트로 그 업무지를 옮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행적이 바로 이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웨이터 출신 조영훈 씨와 행적이 같다라는 점인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조영훈 씨가 주범으로 지목받아서 재판에 들어갔을 때 그 조영훈 씨한테 대규모 정관 변호인단이 붙어요. 그렇게 조영훈 씨를 변호를 하는데, 참고로 이 변호인단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하필 김건희 씨의 옛 남자친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양재택 전 검사가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점도 매우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거죠. 자, 물론 해당 사건 정관 변호인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20억 원이 선고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이러한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에 바지 사장격으로 밀어붙여진 조영훈 씨. 분명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말 수많은 정관 변호인단이 달라붙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관 변호인단이 이렇게 달라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무마가 되지 않아요. 징역 5년이라는, 물론 솜방망이 처벌이긴 하나 징역 5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관 변호인단이 붙었는데도 징역 5년이라고 한다면 모종의 꼬리 자르기, 즉 쳐내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걸 느꼈던 조영훈 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보자 X님의 취재 내용들을 좀 따르게 되면요, 조영훈 씨가 수감 당시에 그 서울중앙지검 금조 3부의 김모 검사실에 계속 출정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무려 260회가 넘는 출정을 조영훈 씨가 하면서 그때 주장했던 조영훈 씨의 그 주장이 이거예요. 이거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나를 도왔던 공범인 여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인물은 앞선 줄리라는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뿐이 아니라 조영훈 씨가 밝히려고 했던 그 과정, 그 여성이 어느 순간인가 깜깜이가 돼버려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조영훈 씨가 그 외할머니가 사망한 시점이라고 해요. 조영훈 씨가 외할머니의 사망을 기점으로 해서 귀휴를 받습니다. 귀휴로 일시적인 출소를 하게 돼요. 한 2박 3일인가 3박 4일을 하는데, 이 시점에 조영훈 씨가 종적을 감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깜깜이가 됐죠. 근데 조영훈 씨를 잘 알고 있는 주식시장 선수들의 네트워크에 따르게 되면 종적을 감춘 조영훈 씨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 금전적인 지원을 했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영훈 씨가 공범이라고 지목하려고 했던 공범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것이 주가 조작 선수들의 네트워크에서 들려왔던 이야기였던 거죠. 자, 이 사안, 분명 사안의 실체가 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씨와 연관성, 그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연관성 역시도 제기되는 또 다른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사는 꼭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있어왔던 이 사건의 내용이 2022년 현 시점까지 수사가 무마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말 이 많은 또 검사 관계자들까지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어도 뭉개질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자, 어쨌든 뉴스타파가 추가적으로 보도를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 아마 2020년에 이 제보자 X 뉴스공장을 통해서 보도되었던 내용의 그 어떤 입증 자료들, 아마 이 문서화된 입증 자료가 더 보완돼서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대해볼 만한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실체적인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보자 X 제보공장 유튜브 채널에서 공식적 탈옥 시리즈 1부와 2부를 좀 보시면 그 소름 돋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사발전소는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언론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아래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방법, 또는 더보기란에 이 정기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방법 등 다양한 후원 방법, 또는 슈퍼챗이나 멤버십 가입 등으로 후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